5월 21일에는 삿포로에서 실시된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에 참석했는가 하면 24일에는 나고야에서의 주부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에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3일 후에는 도쿄에서 열린 본부 간부의 단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등 계속해서 움직였다. 5월 27일 5월 본부 간부회가 다이토 체육관에서 실시, 이 석상에서 새로이 6명의 이사가 탄생했다. 그중 3명이 남자 부장인 다니다 쇼이치 등의 청년부 간부였다. 그 젊디 젊은 인사는 참가자들에게 청년의 시대의 도래를 느끼게 했다. 또 해외에 동남아시아 총지부가 결성되었다. 총지부장의 모리카와 가즈마사, 총지부 부임부장의 본부 상임위원인 나카하라 료코, 총지부 간사의 미카와 겐지가 취임했다. 또한 본부에 홍보국이 신설되어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홍보국장이 되었다. 홍보국은 학회의 기록 영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드디어 영화 제작이라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언론부도 청년부 간부로 구성된 언론 제1부와 문필 전문가로 구성된 언론 제2부의 체제가 정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청년의 육성을 위한 신이치의 포석은 모든 곳에서 차례차례 이루어져 갔다. 5월 29일에는 6월의 활동을 주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신이치는 제안했다. 청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남자부, 여자부 간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세대의 간부로는 아무래도 대응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녀 청년부가 자신들로만 작게 뭉쳐버리면 전 학회라는 시야에는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남녀 청년부 간부회를 본부 간부회와 동격으로 하고 청년부 지원의 일원으로서 나를 비롯한 전 이사진이 참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청년을 생각하는 신이치의 열렬한 결의가 있었다. 이사들 모두가 동의했다. 청년의 육성은 이렇게 전 이사진의 공통 과제로 되었던 것이다. 이때 신이치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기록 영화의 제작이었다. 홍보국에는 국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외에 2사람의 청년이 정식 직원으로 배치되어 6월 상순에 영화 공개를 목표로 작업은 급피치를 올리며 진행되고 있었다. 영화의 제목은 세이쿄 뉴스로 결정되었다. 또 제1호의 계획으로서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3일 본부총회를 비롯하여 오키나와의 총지부 결성대회 등 5월의 여러 행사를 수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 약 30분 분량의 뉴스 영화를 매월 한 편씩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제작 담당자는 홍보국 설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작업을 추진, 5월의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시대로 필름에 담아두었다. 따라서 그것을 편집하면 2에서 30분 정도의 뉴스 영화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현상된 필름을 상영해보자 각지의 총지부 결성 대회 등 실내 행사는 빛이 부족했는지 대부분 어두웠다. 홍보국 직원 가운데 영화 관계에 종사해 본 적이 있는 이이자카 요시오라는 청년이 있었지만 촬영 전문가는 아니었다. 게다가 학회에는 촬영에 필요한 충분한 조명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어쨌든 영화 제1호의 편집을 하면서 제2호 영화에도 착수해 갔다. 각자가 촬영, 녹음, 편집과 나레이션의 원고 집필 등 혼자서 몇 가지 역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신이치가 작업실에 찾아왔다. 청년 2사람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장인 신이치가 찾아온 곳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신이치가 말을 건네자 2사람은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연일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일까? 그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2사람을 제지하며
신이치는 말했다. 아니, 그대로도 좋습니다. 매일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작가가 대답했다. 실은 촬영할 필름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미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홍보국은 신설된 부서이기도 하고 충분한 예산이 없어 그들은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약 30분 분량의 뉴스 영화에는 1,000피트 정도의 필름이 필요하지만 촬영 단계에서는 통상 그 10배가 되는 1만 피트 정도의 필름을 돌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라버리는 분량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궁리하며 촬영을 해왔다. 그런데도 필름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신치는 당장 필요한 필름 비용을 이이자카에게 듣고 자신의 용돈을 털어 기부했다. 이이자카군, 지금은 힘들겠지만 개척에는 노고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빙긋 웃었다. 이이자카 요시오는 심야에 자기들을 걱정하여 방문해준 야마모토 신이치의 진심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신이치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예산이 옹색해서 미안하지만 각 총지부에 영사기도 설치해야 하고 경비도 듭니다. 더구나 학회 경비는 전부 학회원의 정제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절약에 유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와중에 인원수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참고 지혜를 발휘하여 궁리하면서 분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기계로 도전해 가야만 진정한 청년입니다. 일손도 없고 돈도 없고 기재도 없고 시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또 그것이 개척자입니다. 생애 최고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건강은 자신이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어쨌든 힘들다고 생각되면 완성된 영화를 보고 환희하여 분개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늘의 힘이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집도 토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도 엔진은 사람의 눈엔 띄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체를 지탱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힘은 언제나 그늘에 가려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완성되면 학회에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대지도자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치는 그리고 홍보국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해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칼라 뉴스 영화도 만듭시다. 앞으로 영화는 칼라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스 영화의 대부분은 아직 흑백이었다. 그리고 장래에는 동지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한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영화를 보고 신심을 하지 않는 사회 사람들이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해가면 광선유포의 커다란 힘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신이치의 격려에 이자카 일행은 피로가 날아가 버리고 용기가 솟는 것을 느꼈다. 방을 나서는 신이치의 뒷모습을 두 사람은 눈물로 배웅했다. 세이키오 뉴스의 상영을 위해 각 총지부에는 남자부를 중심으로 하는 영사반이 조직되었다. 세이키오 뉴스의 제1호 시작품이 완성된 것은 6월 초순이었다. 영상이 어둡고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고심한 끝에 어떻게든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시사회를 보고 홍보국 멤버에게 이야기했다. 좋은 작품이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해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내용입니다. 역사를 만들었군요. 필요한 탓인지 조금 여윈 홍보국 멤버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뉴스 영화로서의 짜임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점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청년들이 그의 기대에 필사적으로 부응하려고 해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이 세이쿄 뉴스의 첫 상영은 6월 9일 도쿄 오타구의 오타산업회관에서 개최된 간토 제1총지부의 지구부장회가 끝난 후에 실시되었다. 실내 조명이 꺼지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스크린에 세이쿄 뉴스의 문자가 떠오르자 커다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화면에는 5월 3일 본부총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회장 취임 1주년에 해당하는 제23회 총회는 날씨도 쾌청한 가운데 도쿄 니치다이 강당에서 성대하게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빠져들듯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오타 산업회관의 한 모퉁이에서 영화보다도 그런 참가자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청년이 있었다. 홍보국의 이이자카 요시오 일행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심정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찾아온 것이다. 스크린에 투영된 야마모토 회장은 취임 2주년을 향한 결의를 열렬한 기백으로 말해갔다. 그러자 스크린을 향해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니치가 공전을 호소하는 장면에서는 장내에 힘찬 대답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화면은 오키나와 총지부 결성대회로 옮겨졌다. 비극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분발하는 벗들의 모습을 모두가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신이치가 멤버들의 용감한 투쟁을 칭찬하며 동지 대표의 가슴에 학회의 금배지를 달아주는 광경이 방영되었고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선율이 흘러나왔다. 영화를 감상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흐느끼는 멤버도 있었다. 세이쿄 뉴스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이자카 요시오의 눈에도 눈물이 넘쳤다. 아니,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가장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굉장하다. 이이자카는 옆에 있던 홍보국원에게 말을 건넸지만 뒷말을 잇지 못했다. 영화가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기쁨의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이자카는 학회의 움직임을 영화로 만드는 커다란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무량한 기쁨과 긍지를 느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어깨를 억누르는 촬영 기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훗날 이 영화 제작 부문은 마침내 시나노 기획으로 독립,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전하는 수많은 영화와 비디오를 만들어 불법에 대한 이해의 물결을 사회에 넓혀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언론부도 홍보국도 청년의 힘으로 광포의 미래를 향해 출범해 갔다. 6월 5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실시된 여자부 간부회에 다음날 6일에는 같은 곳에서 실시된 남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참가 청년의 성장은 눈부셨다. 5월의 활동에서 남자부는 12,400세대의 홍교와 12,900명의 부원 증가를 이루어 부원 수는 27만 명에 달했다. 또 여자부는 6,300세대의 홍교와 1만 명의 부원 증가로 그 부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6월부터 남녀 청년부 간부회는 본부 간부회와 동격으로 되어 야마모토 회장도 매회 참석하기로 예정. 청년들의 광선 유포 주체자로서의 자각은 더 한층 깊어져 갔다. 청년 육성의 요체는 제1회 어떻게 사명의 자각을 촉구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제2로는 도전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부의 목표는 명확했다. 각 방면별로 총회를 개최할 것과 남자부의 경우 대표 10만 결집을 향한 홍교를 추진하여 부원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는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신이치는 간부회의 개회 시각에도 신경을 썼다. 당초 남여자부의 회합은 오후 6시경에 개회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참가자들이 회합 장소로 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고려하여 오후 6시 반에 개회하면 어떤지 제안했던 것이다. 6월 1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나고야에서 실시한 주부의 청년부 총회에 참석했다. 규슈에 이어 주부총회도 대성공이었다. 오전 11시 반부터 실시한 여자부 총회에는 1만 6천 명이, 오후 3시부터 실시한 남자부 총회에는 1만 8천 명이 참가했던 것이다. 13일 주부의 청년부 총회를 마치고 총본산에 참여하고 있던 신이치에게 부고가 들어왔다. 규슈 제1총지부의 부임부장인 시바야마 미요코가 이날 구마모토 시내의 정종사원에서 열린 부임부 회합에 참석 도중 심장마비로 급서했다는 것이다. 규슈에서 온 전화 보고에 의하면 시바야마는 어서 강의를 마친 후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던 중 갑자기 책상 위에 엎드려 쓰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본조님 앞에서 많은 동지에게 둘러싸인 채 자는 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49세였다. 시바야마는 남편 구니오와 함께 규슈의 중액으로서 활약해온 부인부였다. 신이치가 지휘를 하고 있던 야마구치의 개척 지도 때에도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참가했던 그녀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항상 청조하게 차려입고 검소한 옷에 머리도 스스로 단정하게 가다듬은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만나던 시바야마였다. 그리고 그 차분한 말씨 속에는 항상 신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일관되어 있어 동지들의 신뢰는 두터웠다. 신이치가 무엇보다도 감탄했던 것은 가족에 대한 시바야마의 배려였다. 부부가 함께 본부 간부의 등의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로 올 때에도 침대차 안에서 남편의 바지 주름을 잡기 위해 바지를 요 밑에 깔고 자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학회 활동으로 집을 비웠다가 귀가할 때면 남편에게 공손하게 학회 활동을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시바야마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집을 비울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준비하여 종이로 주머니 모양처럼 만들어 1인분씩 싸서 놓고 갔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주위 사람들은 시바야마가 푸념이나 불평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고 필요한 내색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가정에서도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했으며 벗을 위해 광포를 위해 규슈를 누벼왔던 것이다. 뜻밖의 부고를 듣고 신이치는 깜짝 놀랐다. 함께 광포에 살아가는 동지의 죽음만큼 신이치에게 괴롭고 슬픈 일은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년 전 후쿠오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자리를 같이 했던 동지들에게 신이치는 10월에 있을 북남미 지도의 예정을 전하고 모두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러자 시바야마 미요코가 말했다. 저의 꿈은 유럽에서 불법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세에 가서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미국을 방문하시는 동안 후쿠오카는 일본 광포의 선구를 끊고 훌륭하게 선생님의 빈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실 이해 10월 시바야마가 부임부장으로서 지휘를 하던 후쿠오카 지부는 2030세대의 홍법을 달성하여 전국 제1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남겼다. 시바야마는 규슈 광포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 부임부였다. 그녀의 죽음은 숙명이라고 하면 숙명이겠지만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한 임종이 틀림없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시바야마가 건강하게 활약해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신이치는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신이치가 시바야마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녀의 남편 군의원은 마침 원래 등산 때문에 총본산에 와 있었다. 신이치는 군의호의 심중을 헤아리면서 말했다.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남성에게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약해지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일 것입니다. 부인은 당신도 아이들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강한 마음으로 이 슬픔을 이겨주십시오. 나도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신이치는 시바야마의 성부를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신이치가 걱정한 것은 남아있는 4명의 아이들이었다. 장녀는 19세이고 둘째 딸은 17세, 셋째 딸은 15세, 막내 아들은 6세였다. 6월 16일, 신이치는 후쿠오카에서 거행된 고별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고별식에서 관계자로부터 시바야마 미요코의 임종 모습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연락을 받고 구마모토로 급히 달려온 장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쟁 속에서 이렇게 많은 동지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어 어머니도 반드시 만족하셨겠지요. 신이치는 장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장례식은 엄숙하게 그리고 성대히 치러졌다. 규슈 전역에서 많은 동지가 조문했다. 길게 줄을 이은 조문 인파는 약 1만 명에 달했다. 고별식에서 부인부장인 기어와라 가스가 조사를 낭독했다. 미요코 씨,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저도 당신처럼 분투하는 속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요하라의 솔직한 심정이었음에 틀림없다. 너무도 빠른 인생의 종막이었지만 시바야마 미요코는 불석 신명의 정신을 몸으로써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다. 조문객들은 그녀의 영정 앞에서 그 유지를 이어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갈 것을 맹세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3명의 딸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당신들이 평생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괴롭고 슬픈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들이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자라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생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염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신심을 관철해 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지 말고 신심을 끝까지 관철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동지가 지켜줄 것입니다. 또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상담하러 와주세요. 어머니의 묘소도 만듭시다. 3명의 딸들은 눈물을 참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신이치는 3명의 딸들을 대접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내놓은 비파나무 열매를 권하며 자 기운내요라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다음 날 유족들은 간사이로 향하는 신이치를 공항까지 배웅하러 와주었다. 신이치는 탑승 시각까지 기원하는 듯한 마음으로 시바야마의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곧 다시 태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걸어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는 손을 흔들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성원을 보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7일 밤 간사이의 교토 시내에서 실시된 교토, 헤이안, 교라쿠, 마이주루의 4개 집으로 구성된 간사이
제4총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18일은 간사이 청년부 총회였다. 총회는 남녀 모두 오사카의 미나토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여자부 총회에는 3만 명, 남자부 총회에는 4만 명이 결집. 간사이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젊은이의 대총회가 되었다. 신이치는 남자부 총회에서 장래를 위해 노동운동에 대한 학회의 기본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사회에서는 학회가 지향하는 것과 노동운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며 남자 부원들도 노동운동에 대해 학회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주 질문했기 때문이다. 종종 남자부 여러분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싶은데 학회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학회원은 노동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일체 자유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일체법은 계시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근원은 신심 외에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청년 부원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동운동이나 조합운동에서 활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것은 결코 불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자식이 노조 깃발을 들고 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올바른 권리를 위해 일어선다면 나도 노조 깃발을 들고 노동운동을 하러 달려나가겠다. 한편 오늘날의 노동운동 세계에서는 소위 노동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심 근본으로 각자의 직장에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장이 되거나 위원장, 서기장이 되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일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시켜가는 것이 광선유포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치는 불법이란 인간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그러한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사회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공헌하는 속에 불법의 실천도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손길은 남자부, 여자부에 그치지 않고 젊은 준영인 학생부에게도 보내졌다. 6월 20일 도쿄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거행된 제4부 학생부 총회에 시니치는 기꺼이 참석했다. 이 학생부 총회는 전년 6월 제3회 총회에서 1년간의 목표로 내걸었던 부원 6,000명을 훌륭하게 달성한 모임이었다. 1년 전 학생부원은 2,8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실로 2배 이상의 확대였다. 비율로 본다면 남자부는 여자부보다 비약적인 대발전을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학생부는 이 한 해 동안 새롭게 잡지 제3문명을 발간하는 등 새로이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3월의 교학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그 예로 조교수 합격자 571명 중 학생부가 45명을 차지했다. 3월 말 시점에서 185만 학회 세대 중 학생부원은 겨우 4,6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 학생부가 약 13분의 1에 달하는 조교수 합격자를 냈다는 것은 대단한 건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 총회 석상에서 와타리고로 학생부장은 부원 1만 2천 명의 달성을 제5회 총회까지의 연간 목표로 발표하고 동시에 전원이 교학부원이 되자고 호소했다. 시니치는 학생부의 왕성한 의기와 눈부신 성장에 매우 기뻤다. 회장의 강연 차례가 되자 시니치는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최근 본부에도 많은 외국인이 찾아옵니다만 나는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오면 나는 독일어만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독일인이 함께 찾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낭패입니다. 폭소가 터졌다.
어제도 청년부장을 비롯해 학생부장들과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모두들 배가 고팠는지 힘이 나지 않아 이야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유머 있는 외트 넘치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 학생부 간부가 선생님, 외트라는 말은 영어로 젖는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재치를 의미하는 위트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신이치는 허영도 허식도 없었다. 알몸의 인간으로서 이야기해갔다. 웃음에 이은 웃음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신이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우선 제군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를 연마하여 세계의 많은 벗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니칠엔 대성인의 불법이 세계에 유포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세계의 많은 벗을 만들어 여러분이 인간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학회는 홍교의 커다란 파동을 넓히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교세 확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마음의 결속을 하지 않고서는 그 평화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맺어가며 그 속에서 벗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감탄하게 하고 공감하게 한다면 자연히 그들의 불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이 과제를 담당하려면 어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학생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광선 유포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번 가을 유럽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나는 오로지 일본어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선생님은 겨우 일본어밖에 할 수 없는가 라고 말한다면 화성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또 웃음이 터져나왔다. 세계를 우정으로 맺어라.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 듯 하지만 거기에는 불법자로서의 삶의 본의가 있다. 불법은 인간의 심성을 개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고의 마음을 키운다. 그러므로 불법자가 가는 곳에는 우정의 향기로운 꽃이 핀다. 그리고 포교도 그 우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이 총회에 모인 대다수의 학생부원은 격렬한 논쟁으로 종교를 논하는 것만이 불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종교의 정사를 판가름하려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젊은 준영들이 종교를 위해 인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편협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유연하게 대애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법자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학생부라는 젊은 나무를 활달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싶었다. 북녘의 대지는 실록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사포로의 거리에는 꽃잎을 떨어뜨린 라일락의 청엽이 바람에 산들거리며 여름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했다. 6월 25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포로시의 나카지마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홋카이도의 청년부 총회에 참석했다. 오전에는 여자부 총회, 오후부터는 남자부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장에 도착하자 발랄하게 웃는 여자부의 얼굴이 시치를 맞이해 주었다. 그러나 시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그 중심자인 홋카이도 여자부장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대기실로 들어서자 아라시야마에게 물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라시야마는 가슴을 펴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만 체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 같았다. 아라시야마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총회에서 무엇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과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부여자부장이 대신 발표하게 하세요.
아라시야마는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으나 시니치는 옆에 있던 홋카이도 부여자부장인 우르시바라 요시코에게 말했다.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대신 발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라시야마에게 타이르듯 이야기했다. 당신은 조금이라도 쉬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건강해져야 합니다. 홋카이도를 위해서라도 후배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가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아라시야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눈물이 빛났다. 시니치가 아라시야마 하루코와 처음 만난 것은 1955년 3월 오타루 문답 때였다. 범론이 대승리로 끝난 다음 날 아라시야마는 시니치 일행의 숙소로 찾아왔다. 아라시야마는 청초하면서도 강한 심지를 지닌 여성이었다. 시원한 눈동자에는 구도의 빛이 확연했으며 그 작은 체구에서 풍기는 투지는 고무공처럼 탄탄했다. 그녀는 일남 삼녀 중 장녀였다. 아버지는 아라시야마가 소학교를 다닐 때 전사했다. 이후 아이들은 어머니가 키웠다. 그 속에서 아라시야마는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입회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은행에 근무하면서 루모이 여자부의 중심자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오타루에서 아라시야마 하루코를 처음 만났을 때 야마모토 신이치는 말했다. 당신의 활약은 모두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존귀한 청춘을 법을 위해, 벗을 위해, 자신을 위해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살아 함께 사회의 행복의 화원을 만들어 갑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했다. 그 눈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라시야마는 이날부터 지금보다 더 한층 홋카이도의 들판을 뛰어다녔다. 기차 여행의 피로에 시달며 눈을 헤치고 하보로로 마시케로 벗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납고 거센 눈보라에도 눈을 흩날리며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오는 북풍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광포 또 광포에 청춘을 걸었다. 아라시야마에게는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 그녀가 근무하는 은행 근처의 병원에 천식으로 입원한 노인이 있었다. 병문안하러 오는 가족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아라시야마는 그 사람과 친해지자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병실에 꽃을 꽂아놓거나 치즈나 버터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살며시 머리맡에 놓고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아라시야마도 이전부터 결핵을 앓고 있는 몸이었다. 기침 가래로 괴로워하며 미열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다. 그러나 아라시야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을 조금도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벗을 감싸며 열심히 불법을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던 것이다. 이윽고 그녀의 광포 활동의 무대는 삿포로로 옮겨졌다. 1956년 8월 홋카이도의 삿포로,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오타루의 4개 지부가 결성되었다. 아라시야마는 이때 삿포로 지부의 여자부 중심자가 되었다. 21세의 젊은 리더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 아라시야마는 어머니가 시작한 음식점 일을 돕고 있었다. 일과 학회 활동의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의 진력, 북녘의 대지에 광포의 봄바람을 일으켜갔다. 활동을 마치면 피곤에 지친 몸을 채찍질하듯 창제에 면류하고 매일같이 동지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다. 모두 그녀를 언니처럼 따랐고
삿포로의 여자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따금 아라시야마 하루코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활동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갔다. 1956년 12월 제4회 여자부 총회에서 아라시야마는 대표로서 홋카이도 여자부의 활동 보고를 했다. 눈 덮인 북녘의 대지에서 활약하는 아가씨들의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파동은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신이치가 홋카이도에 오자 아라시야마는 전력을 기울여 지도를 구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를 신이치에게 소개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라시야마는 항상 생각하며 행동했다. 그것이 리더의 자세이다. 1957년 홋카이도 유바리에서 탄노 문제가 일어나자 그녀는 동지들에 대한 탄노의 불합리한 처사를 용서할 수 없다며 결연히 일어섰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벗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했다. 있는 힘을 다해 벗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그녀의 다기진 모습은 잔다르크를 연상케 했다. 그 직후 오사카 사건이 일어났다. 아라시야마는 노여움과 분노로 떨며 동지들에게 호소했다. 불행한 민중의 편이 되어 행복을 기원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온 야마모토 실장이 왜 체포돼야 하는가? 학회를 그리고 실장을 괴롭히는 국가 권력을 나는 증오한다. 그녀는 기원했다. 본조님, 정의를 위해 일어선 야마모토 실장이 억울한 죄로 투옥되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면 제가 감옥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실장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실장이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눈물을 흘리며 창제를 계속했다. 그런 속에서 야마모토 실장의 정의를,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려면 황선유포를 추진하여 민중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한다고 아라시야마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싸우겠다. 단연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승리 없이 정의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풍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그녀의 투호는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아라시야마는 그 심정을 편지로 써서 신이치에게 보냈다. 신이치가 추록하고 처음으로 접한 것은 열렬한 의기와 다기진 결의가 담긴 그 아라시야마가 보내온 맹세의 편지였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서거하고 그 1개월 후인 5월 3일에 실시된 본부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미래 구상으로서 7개의 종을 발표했을 때에도 아라시야마 하루코는 결연히 일어섰다. 그녀는 동지들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실장은 도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드디어 일어서셨다. 지금은 단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들도 분발합시다. 신이치는 이 본부총회 다음 날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맹세하는 그녀에게 격려의 글을 써 보냈다. 내일을 굳세게 살아 세기를 구축하는 홋카이도의 백년화로 피어가라.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1회 홋카이도 여자부 총회의 대성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싸워갔다. 홋카이도 여자부여, 지금이야말로 일어섭시다. 아라시야마의 외침은 북녘의 대지에 메아리 쳤다. 그녀 또한 이 총회 때까지 홋카이도 여자부가 내건 연간 포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총회를 목표로 고적대의 결성을 제안, 직접 책임을 지고 그 육성에 임했다. 그리고 총회 당일에는 부원 3,500명을 달성하고 고적대의 훌륭한 연주로 신이치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그때뿐인 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아라시야마의 말에는 결연한 맹세의 일념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실증을 내서 보여주었다. 거기에야말로 인간의 진실이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라시야마의 병세는 악화일로를 치달아 몸이 눈에 띄게 여유해 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미 안정을 유할 정도의 병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라시야마는 그것을 결코 입에 담지 않았다. 미열은 계속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한 뭉치의 휴지가 금방 없어져 버릴 정도로 가래가 끓었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며 말했다. 회합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으니 쉬도록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자부원의 부탁이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달려갔다. 모두를 위한 간부이다. 이렇게 정한 아라시야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벗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영하 몇십 도인 아사히카와로, 어느 때는 구시로로, 하코다테로 거친 숨을 내쉬며 벗들을 격려하기 위해 걸어갔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건강 상태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를 쉬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신이치는 홋카이도에 갔을 때 아라시야마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고 천천히 요양하십시오. 병마와 싸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그러자 아라시야마는 애원하듯 말했다. 활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녀는 불석신명의 마음으로 광포에 일체를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던 것이다.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 멋대로의 생각입니다. 어마노조였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다기진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이치도 같은 병으로 괴로워하며 같은 마음으로 청춘 시절을 보내왔다. 그는 아라시야마를 절대로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온화한 목소리로 타이르든 이야기에 갔다. 아라시야마 씨의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족에게도 학회에게도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휴양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신이치를 바라보는 아라시야마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넘쳤다. 네, 알겠습니다. 신이치에게도 괴로운 지도였다. 1959년 11월 제7회 여자부총회에서 아라시야마는 역직에서 제외되었다. 그 직전 신이치는 그녀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광선유포의 여행은 멀고도 긴 도정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당신들은 앞으로의 학회를, 사회를, 일본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무리를 해서 병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투병 생활에 들어가 또 하나의 훌륭한 체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다 선생님의 자식으로서 법전을 완수하기 위해 병마와 사마를 타파하고 건강한 생명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이치는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조직의 제1선에 복귀하기를 진지하게 기원하며 계속 제목을 보냈다. 휴양은 아라시야마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그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하자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기원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녀 자신도 하루빨리 병을 극복하여 광포의 정원을 뛰어다니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기원이 통했는지 그해 가을 그녀는 조직의 제1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에 실시된 제8회 여자부 총회에서 정식으로 홋카이도 여자부장에 취임했던 것이다. 그녀가 생각한 대로 홋카이도 여자부의 미래 구상은 크게 넓혀져 갔다. 아라시야마의 집에서 부여자부장인 우르시바라 요시코와 함께 홋카이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워 서로의 구상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성냥개비로 많은 작은 깃발을 만들어 여기에도 여자부 조직을 만들기로 해요 라고 말하며 지도 위에 깃발을 세웠다. 깃발은 순식간에 4, 50개가 세워졌다. 아라시야마는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반드시 힘을 합쳐 이 구상을 실현해 가도록 해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기대해 주시는 우리 홋카이도 여자부들이 전국에 모범을 보여야지. 아라시야마는 불타올랐다. 젊은 말처럼 북녘의 산하를 달렸다. 그리고 활동의 최대 초점으로 힘을 기울여 온 것이 1961년 6월 25일 제2회를 맞이하는 홋카이도 여자부 총회였다. 홋카이도 여자부의 진용은 급속히 확대되어 이 총회의 시점에서 부원수는 약 8,500명에 달했다. 3년 전의 부원수가 3,500여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대발전이다. 게다가 총회에는 7,000여 명의 여자부원이 참가했다. 놀랍게도 8알이 훨씬 넘는 동지들이 이날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아라시야마의 결의대로 홋카이도 여자부는 전국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아라시야마의 몸을 병마가 다시 맹위를 떨치며 습격했던 것이다. 총회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등단을 그만두게 했으나 그녀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살을 애는 듯이 괴로웠다. 이번만은 발표하게 할 것을 하는 후회도 있었다. 그러나 눈에 띄게 여유여 옷도 헐렁해지고 거친 숨을 쉬고 있는 아라시야마에게 발표를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여자부 총회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실시된 홋카이도 남자부 총회도 대승리의 회합이었다. 또한 신이치는 밤이 되자 동사포로와 서사포로의 이계지부 합동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여기에서도 전력으로 지도에 임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회합이 끝난 후에도 아라시야마와 함께 그녀의 장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거듭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신이치는 그녀의 일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아라시야마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후회 없이 불태워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살아다오. 절대로 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홋카이도에서 아라시야마와 나누었던 이 대화는 신이치와 그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것이다. 6월 27일 밤 도쿄의 다이토 체육관에서 6월 본부간부회가 실시되었다. 간부회가 시작되자 이사 야마기와 히로시가 등단했다. 6월의 활동 성과에 대한 발표이다. 모두 많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6월의 본전 유포는 37,556세대입니다. 5월 말의 학회 총세대가 196만 5천 세대였으므로 이번 달로써 200만 세대를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다란 환호성과 함께 다이토 체육관을 뒤흔드는 듯한 박수가 터져나와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200만 세대의 달성은 이해 1년간의 목표였다. 그것을 불과 반년 만에 달성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광선유포를 향한 미중유의 금자탑이 세워진 것이다. 지위나 재력, 권력을 사용한 권유는 아니다. 무명의 민중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며 성실과 정열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불법을 말해간다는 견실한 활동의 축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시니치와 마음을 같이 했던 동지들의 발심이 가져온 장거였다. 그리고 각지에서 그 추진력이 되었던 것은 청년부였다. 실로 청년부에 의한 포교는 매월 입회자의 3에서 4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 새로운 광포의 건설 또한 청년부가 원동력이 되어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광포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좋다. 시니치는 청년이라는 싱싱한 청엽이 우거진 창가의 대수가 초여름의 바람에 산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청엽이 자결하는 태양과 비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평온을 가져오듯 이 창가의 청년들 또한 민중을 지키는 장대한 지붕으로 되어갔다. 이 본부간부에서는 하반기 활동 대강이 발표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하반기 활동의 기본 방침으로서 최일선의 조직인 조단위 자덤회의 충실을 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각 방면별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청년부 체육대회는 중지하고 청년부가 솔선하여 조자담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조자담회의 충실은 200만 세대의 달성이 눈앞에 임박했을 때부터 시니치가 강조해온 것이다. 포교의 목적은 단지 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확대가 되면 될수록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두가 용약 환희하여 신심에 힘쓸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거듭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간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 좌담회이며 그 중에서도 조직의 최소 단위인 조에서 실시하는 좌담회는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 대화의 오아시스인 것이다. 당시의 조는 평균 10수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사람이 모인 만큼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도 있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위폐한 벗에게 알맞은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조좌담회의 환희의 테두리가 한층 더 넓혀져 신학에 대한 강한 확신이 넘쳐갈 때 왕성한 풀뿌리와 같이 견고한 창가의 기반이 만들어져 간다. 이 조좌담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심자인 간부는 물론 핵이 되어 모두를 촉발시킬 수 있는 동지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남녀 청년부가 본격적으로 조좌담회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니치는 요즘 급속히 힘을 키워온 청년들이 좌담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에 한없는 기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손으로 맥동하는 광선유포의 숨결을 제1선의 조직 구석구석까지 보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발랄한 젊은이의 모습에는 희망이 있으며 그 한결같은 정열의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청년이 청년부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시대 건설의 원동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청년부에서 받은 훈도는 세대를 초월해 각부 멤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청년은 사람들을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는 성구의 빛이다. 본부건부의 마지막 순서로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야기가 있었다. 시니치는 참가자들을 향해 깊이 인사한 뒤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올해 목표인 200만 세대를 반년 만에 유유히 돌파할 수 있게 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큰 박수로서 함께 200만 세대를 달성한 쾌거를 축하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는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디 각자가 본존님께 많은 대공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랑한 웃음이 회장에 번져갔다. 참가자들 누구나 후회 없이 쌓은 환희를 실감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학회가 커지면 그 중에는 교묘하게 학회를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으로 입회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 순수하게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학회 정신으로 하여 전진하는 단체입니다. 단연코 그러한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되고 교란당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간부 여러분들은 만약 학회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의연한 태도로 신심 지도에 임함과 동시에 모든 동지에게 청순한 신앙을 끝까지 전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런 불순한 움직임에 맞서다 200만 세대의 동지들이 100만으로 줄었다고 해도 깨끗한 신심으로 맺어진 동지의 단결은 10배, 20배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학회의 이 청정한 신앙의 순수성을 영원히 지켜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7월 본부간부회에서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200만 세대의 봉우리를 넘어온 학회는 용약하여 300만 세대의 달성이라는 새로운 봉우리로 전진을 개시했다. 대부분의 순회 간부는 200만 세대를 달성한 기쁨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오직 홀로 확대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회장인 그의 양 어깨에 걸린 사회적인 책임도 점점 무게를 더해갔다. 광선유포의 길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교묘한 탄압의 책모도 교란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도도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자이다. 신이치는 이 200만 세대의 동지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행복의 세대로 인도할 것인지 생각하자 강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